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세무사입니다. 2023년 개정세법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세 세율은 6%부터 45%까지 8단계 세율인데 밑에 3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 6%를 적용하던 것을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하였고, 종전에 1,200에서 4,6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15%를 적용하던 것을 1,4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15%를 적용합니다. 세 번째 단계, 종전에는 4,600만원에서 8,8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24%를 적용하던 것을 5,000만원에서 8,8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24%를 적용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고, 비사업용 토지 적용 세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양도소득세 2월과세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2월과세를 적용하던 것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2월과세를 적용하도록 적용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2월과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2월과세의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수증자로 변동되지 않지만 취득가액이 당초 수증자가 증여받을 때의 금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적용 기한은 종전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였던 것이 10년 이내로 확대되었고, 그 다음에 2월과세 적용 제외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 수용 협의 매수되는 경우, 두 번째, 2월과세가 적용될 경우에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1세대 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 세 번째, 2월과세 미적용 시 양도세액이 적용할 경우에 양도세액보다 더 큰 경우, 이렇게 3가지 경우에는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취득가액이 바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적용기한 확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내용은 2023년도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가 아니라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기한도 2월과세와 마찬가지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적용 대상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으로서, 이때 특수관계자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2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수증자의 양도세 플러스 증여세액이 증여세 플러스 양도세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 증여자의 양도세액이 더 큰 경우, 즉 A보다 B가 더 큰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기간이 확대된 것도 적용 시기가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 아니라 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 변경입니다. 자,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장외 거래분하고 대주주 양도분이 과세 대상인데, 상장 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자,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 또는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됩니다. 자, 상장 주식 대주주를 판단할 때는 먼저 최대 주주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하셔서,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종전에는 본인 주식에다가 직계, 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 관계자 주식을 합산해서 그 지분율과 보유 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지를 판단을 했는데, 자, 개정 시에는 이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보유 주식만 가지고 최대 주주인지를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종전에 기타 주주의 범위가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변경되었고, 4촌 이내 인척에서 3촌 이내 인척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자, 그 밖에 배우자, 친생자,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번에 추가된 것은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의 경우에도 친족의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자,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상장 주식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했고,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 요건은 변한 게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주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친족 등 기타 주주를 포함합니다. 이때 기타 주주는 상장 주식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자,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대주주 판단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주식만으로 판단하도록 이번에 개정되었고,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본인 주식에 기타 주주의 주식을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하였고, 기타 주주의 범위가 개정되었는데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되었고, 그 밖에 배우자, 친생자, 그 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주식에 기타 주주의 주식을 포함해서 판단하고, 이때 기타 주주의 범위는 상장 주식과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 당초에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서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기가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비상장 주식 기준시가 평가 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자,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일주당 순손익 가치와 일주당 순자산 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합니다. 자, 다만 일주당 순자산 가치의 80%의 금액을 하한으로 합니다. 즉 1번과 2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일주당 순자산 가치로만 산정하는 법인이 있는데, 이 규정이 소득세법 규정과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서로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소득세법 규정을 상속증여세법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자, 개정 전 규정을 살펴보면 1번 청산, 사업자 사망 등 계속 사업이 곤란한 법인, 사업 개시 전, 사업 개시 후 1년 미만 휴폐업 중인 법인, 자, 세 번째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3번 내용은 상속증여세법에 없는 내용이라서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3번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법에는 없는데 상속증여세법에는 있는 규정, 요 세 가지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자,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인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 자, 5번째, 자산의 80% 이상이 주식인 법인. 6번째, 설립 시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 기준일 현대 자녀 존속기간이 3년 이내인 법인의 경우에 요 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적용 시기는 영시행일 이후 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자, 다음 6번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 종전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고,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둘로 나뉘어서 자, 조정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주택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인지 구분 없이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3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자, 적용 시기는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해당 사항을 발표한 날인 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자, 7번째, 자, 양도세 일시적 1주택 플러스 1입주권 또는 분양권 등 처분기한과 이사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자, 종전 규정을 살펴보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2항에서는 자, 입주권과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고,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4항,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3항에서는 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서 양도했더라도 자,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2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으로 보아서 종전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주택 완공 후 종전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했어야 되는데 이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사기한도 예전에는 2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개정 시에 3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이사하더라도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플러스 입주권 특례만 있는 규정인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체주택은 1년 이상 거주만 하면은 보유기간과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요건을 살펴보면은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고 2년 이내에 신축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는데,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대체주택 처분기한이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되었고, 이사기간도 신축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사하는 것이 2년 이내에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내에 이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시기가 중요한데요. 해당 사항을 발표한 날인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8번째,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고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이고, 상생임대차 계약의 요건을 보면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 자, 그리고 주택 매수 후에 체결한 계약이어야 되고 주택 매수 시에 승계받은 계약은 제외합니다. 자, 적용 기한은 2000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금 등이 금융증빙회에서 입증되는 경우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사항은 해당 기한에 계약을 체결하면 물론이고 임대 개시까지 이루어져야 상생 임대차 계약인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임대기간 계산 특례, 직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과 상생 임대차 계약 2년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에 특례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즉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신규 계약 임대 기간을 합산해서 직전 임대차 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인지 상생 임대차 계약이 2년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요건은 임차인이 스스로 퇴거해서 즉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주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새로운 계약이 동일하거나 보다 더 낮아진 경우에 합산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영시행일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아홉 번째, 부담부 증여시 기준시가 개정 내용입니다. 당초에 개정 안에서는 부담부 증여시의 평가를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해당 내용은 유권 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한 것입니다. 즉 월세가 없고 임대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 환산가액, 즉 상증법 61조 5항으로 평가한 금액과 저당권 등 평가 금액, 즉 상증법 66조로 평가한 금액이 임대보증금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유권 해석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이때는 상증법 61조 5항의 평가 결과로 봐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된다고 예규가 있었는데 해당 예규를 시행령에 반영한 것입니다. 근데 시행령 확정 당시 내용을 보면은 실제 확정 내용을 보면은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부담부 증여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상증법 61조 1항 2항 그 다음에 상증법 61조 5항 임대료 환산가액이죠. 그리고 상증법 66조 저당권 등 평가금액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확정했습니다. 여기서 상증법 66조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임대료로 환산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저당권, 양도담보,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경우에도 모두 즉 상증법 66조로 평가한 경우 모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으로 보아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시 취득가액을 정리해 보면 양도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양도가액을 상증법상 시가평가한 경우 즉 유사매매사례 당해거래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제 취득가액이어야 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환산취득가액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즉 상증법 61조 1항과 2항에 따라 평가한 경우 또 상증법 61조 5항 즉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또 요번에 저당권 등 특례평가 즉 상증법 66조로 평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안분 기준입니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번에 확정시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종전 내용은 토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세법 시행령 64조에 따라서 안분 계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 시에는 64조 중에서 1항만 준용해서 안분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 적용 시기는 시행일 이후 영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자, 참고 삼아 부가세법 시행령 64조를 살펴보면은 자, 1항과 2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 1항은 구분 기장하지 않거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나 감정가로 안분하도록 하고 있고, 자, 2항은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아서 안분 계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에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이 1항과 2항 중에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이번에 개정 시에 1항만 준용하고 2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고 개정했습니다. 자,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은, 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건물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과 자, 30% 이상 차이가 나더라도 그대로 재안분하지 않고 인정이 됩니다. 자, 다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20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부가세법 시행령 64조 2항 규정은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례의 경우에 자,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자, 부가세법에서는 인정이 됐지만 양도소득세법에서는 해당 금액이 인정되지 않아서 기준시가 등으로 재안분해야 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1번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1년간 배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1년을 더 연장해서 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다주택 중과 배제 조항 정비입니다. 자, 해당 내용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안에는 없던 내용인데 이번에 확정될 때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1세대 2주택 중과 시에 다음의 주택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5항 동거봉양 합과 특례주택, 6항 결혼 합과 특례주택, 8호 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 13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주택, 14호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렇게 열거되어 있었는데, 자, 이 사항들은 다 뭐죠? 자, 155조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 사항들을 다 삭제를 하고 15호를 신설을 해서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이렇게 하면은 요 5개가 요 안에 다 들어오겠죠. 또는 조특법 규정에 따라서 국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서 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이렇게 해서 조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중과 배제 조항이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판단하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종전의 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의 경우에는 규정이 신규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이라는 요건이 없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개정 시에는 자, 155조를 따르기 때문에 자, 155조에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즉 1년이 경과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중과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과 새로운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조세 특례 제한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0%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적용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적용 기한을 종료시켰습니다. 자, 두 번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적용 기한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22년 말로 기한이 종료되었었는데 이번에 25년 12월 말일까지로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자, 세 번째,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기한도 마찬가지로 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번에 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토지나 건물을 매수 청구, 협의 매수, 수용 등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40% 또는 25% 감면이 적용되는데 그 적용 기한이 작년 말까지였는데 올해 이제 개정함으로써 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자, 다음엔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정사항입니다. 조특법 97조 3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조특법 97조 3에서는 예전에 민간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분에 대해서 적용돼서 그 적용 기한이 끝났고, 자,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기한을 계속 연장해 왔는데, 자, 당초 22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번에 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자, 추가로 2022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분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의 경우에 공제율이 50%, 10년 이상 임대의 경우에는 70%를 적용했다가 요번에 23년 1월 1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공공 매입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 양도세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 적용 기한을 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조특법 99조의 4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조특법 99조 4의 경우에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합쳐서 농어촌 주택 등이라고 합니다. 자, 요번에 요건을 개정하였는데 지역 요건 중에서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 도시지역 예외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의 경우 기재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태안군과 영암, 해남군 이렇게 관광기업도시 개발구역의 경우에 이 경우에는 도시지역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과 고양주택의 소재지가 될 수 없는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연천군과 옹진군이었는데 이번에 강화군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할 때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한옥의 경우에는 4억 원 이하였는데 요건이 완화가 돼서 한옥은 4억 원으로 그대로인데 그 밖의 주택은 3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 적용 기한도 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이었는데 이번에 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자, 이때 적용 시기는 주의하실 게 도시지역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영시행일인 23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2023년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평년보다 늦게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 혹시라도 시행령과 다르게 개정된 부분은 오류 수정표로 해서 광교 이텍스 홈페이지에 게재할 내용이니 꼭 참조 바라며 2023년도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임대주택과 관련된 개정 내용 또 단기 보유 세율에 대한 개정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광교 이텍스 홈페이지에 개정 사항을 게재할 예정이니 꼭 참조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23년도 개정세법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